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함께 하시죠. 대구의 한 해 자살자 수는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6배나 많고 경북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높은 자살률을 보이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점차 자살률이 늘고 있음에도 정책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인데요. 관련 내용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 짚어봅니다. 기화석 경안신학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천용길 뉴스민 편집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최근 행안부에서 발표한 지역 안전지수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이 결과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그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역 안전지수 통계표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 안전 수준 등급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발표하고 있습니다. 종류를 보면 분야별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이렇게 6개 분야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하게 뭐 감점을 준다거나 예산상 불이익을 준다던가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이 기준을 발표하는 건데요. 경북도부터 살펴보면 범죄 분야에서는 1등급, 1등급으로 갈수록 안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화재에서도 2등급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활안전, 자살 부분은 3등급을 받아서 좀 개선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교통사고와 감염병 분야에서는 4등급을 받아서 보완이 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대구를 보면 범죄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2등급, 교통사고는 3등급, 화재와 자살이 4등급, 감염병 분야에서는 5등급으로 최하 등급을 받았거든요. 기초 지자체별로 안전지수를 보면 울릉군이 경북에서 가장 안전지수가 높았고요. 그 영양과 칠곡이 다음을 이었습니다. 이 대구에서는 달성군이 가장 이 지표상으로는 좋게 나타났습니다. 이 반면에 경북에서 상주와 청송의 경우에는 3개 분야에서 5등급, 대구 중구도 3개 분야에서 5등급을 받았고요. 대구 서구가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이 4개 분야에서 5등급을 받았거든요. 안전 수준이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그 지표 등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좀 개선 대책이 빠르게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대구 경북의 자살률입니다. 특히 대구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 명은 꼭 자살을 한다는 게 이게 사실입니까? 한 명이 넘죠 지금. 넘습니다. 근래 그 최근 3년간의 대구의 경우 3년간의 교통사고 사망자 평균 숫자와 그리고 작년 2018년도를 놓고 보면 최근 3년간의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가 연평균 11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의 경우에 자살 사망자 숫자가 656명입니다. 5배가 높아요. 엄청나게 심각하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대구의 경우에 남구와 달성군의 이 자살 증감률이 가장 높고 경북의 경우는 이제 예천, 그 다음에 군이 고령순입니다. 조금 더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도에 인구 10만 명당 자살 숫자를 그 이전인 2015년에서 2017년까지 3개년의 평균과 2018년도를 비교해 보면 2018년도가 그 전 3개년도에 비해서 1.18%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전국의 229개 기초지자체 숫자를 중심으로 분석해 봤더니 무려 140개에 달하는 지자체가 자살 숫자가 늘어났고 89개 정도가 줄었다는 정도입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대구 경북 지역도 심각하다. 여기가 또 하나 우리 경북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자살 문제가 최근에 상당히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이 아직 완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은 중점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자살률이 이렇게 점차 높아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일단 2017년 지역별 자살자 수를 보면 뭐 대구 경북 지역이 전체적인 숫자로 압도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인구당 비례하기 때문인데 대구에서는 613명이 2017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경북에서는 69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만한 게 무엇보다도 이 30, 40대 이 자살률이
대구와 경북이 평균보다 높았다는 건데요. 네. 30대는 31.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 4명 정도, 그리고 40대는 36.5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이 5명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왜 이렇게 30, 40대의 자살률이 타 지역보다 높은가라고 살펴보니까 정신적인 어려움이 3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네. 그 다음이 경제적 어려움과 육체적 질병 순이었습니다. 이 주요 자살 동기를 보면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났는데 네. 10대와 20대는 정신적인 어려움이 가장 컸고요. 30대와 40대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높았습니다. 대구의 경우에 30, 40대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에 대해서 따로 분석한 자료는 없지만 네. 이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우울증 같은 정신적 이유,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이렇게 1, 2순위로 꼽혔는데 아무래도 이 30, 40대가 사회 경제적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고, 이 경제적으로 뭔가 성취해내지 못했을 때 느끼는 우울증, 그리고 어려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최근 대구 경북 내 자살 사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게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으로는 치부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있죠. 뭐 문제는 방금 우리 청 기자께서 얘기를 해주셨죠. 뭐 정신심리적인 문제, 네.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대구 경북의 최근의 어떤 자살 상황을 좀 몇 가지를 좀 예를 들어 설명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난 11월에 영주의 국도에서 이 승용차 안에서 50대와 70대 이 사람들 일반 완전 성인이죠. 한 분은 더 노인이고 네. 사고가 났는데 이제 차에 이제 불이 나서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소방차 6대가 동원이 돼서 차에 불을 이제 그 진화를 했더니 그 시신이 2구가 발견되었습니다. 네. 50대와 70대.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50대 아들이 70대 노모를 데리고 나갔다라고 하는 이웃의 증언에 따라서 조사를 해봤더니 아마 신병 피관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고 네. 또 최근에 대구에서는 그 50대의 남성 한 분이 이제 봉제업체를 경영하시던 분인데 자살했는데 직원의 신고로 자살을 이제 발견을 했는데 아마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최근에 그 경북 영덕에 있는 그 야산에서 20대 남녀가 사망한 사건이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젊은 친구들은 대구에서 남녀 둘이가 차를 타고 영덕의 야산까지 와서 차 안에서 연탄을 피워놓고 자살했다라는 거죠. 아마 이런 경우도 우리가 뭐 대략 추정하기는 남녀 사이의 문제 또는 남녀 사이와 관련해서 가족과의 문제라는 사회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참 안타까운 것들이죠. 그야말로 70대 노인, 뭐 젊은 방금 얘기했던 젊은 이 청년들, 뭐 이 50대 남성, 이 가장일 거 아닙니까? 네. 뭐 가리지 않고 지금 일어나는 문제는 한 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이 사회적인 문제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부 경찰서에서는 자살 정보 차단에 힘쓰고 있기도 한데요. 이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요? 예, 그 일명 베르테르 효과라고 네. 해서 유명인 또는 평소에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자살하게 되면 이걸 지켜보고 있던 본인도 이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 경우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것보다도 이 자살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그리고 이 특정한 동기를 가지고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너무 상세하게 알려주는 언론 보도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 정도도 자살을 했구나. 그러면 나도 자살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자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저렇게 하면 두려움 없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정보들이 언론에 너무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게 좀 문제입니다. 네. 해외에서는 자살에 대한 언론 보도의 이 변화가 자살률을 절반 가까이 낮추는 등 이게 뭔가 언론 보도로 인해서 이 자극적인 보도로 이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게 좀 확인이 됐는데요. 국내에서도 이 기자협회와 자살예방협회가 이 자살 보도 준칙, 그러니까 상세히 묘사하지 말고 그리고 자살을 자극적으로 제목에 뽑지 않는 등 이런 내용들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도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보도들이 나올 때마다 조금 이게 우려와 동시에 안타까움이 좀 드는데요. 최근에 온라인상에 이 자살 유발 정보 유통을 좀 불법으로 규정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이 법률 개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 개정된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 유발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언론의 이 자살을 보도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인터넷상에 문제가 있는 자극적인 것들을 유포한다면 이 법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자살을 유발시키는 정보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겠죠? 많죠. 최근에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그리고 또 중앙자살예방센터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러한 온라인상의 자살을 유발하는 정보들이 워낙 많으니까 2주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그런 정보를 삭제하자. 이름하여 국민 참여 자살 유발 정보 클리닝 활동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한 30% 정도를 삭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70%가 유통되고 있다는 거죠. 네.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살 유발 정보는 그야말로 이제 SNS 안에서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그다음 포털 사이트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도 많잖아요. 이제 끼리끼리 모이는 뭐 동호회라든지 여러 가지 많아요. 동호회도 뭐 그야말로 아주 사회적 상식을 벗어나는 자살 동호회까지 있을 정도니까 아주 심각한 거죠.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지역을 놓고 보면 이러한 자살 정보를 최대한 빨리 좀 삭제를 해서 다른 사람이 좀 보지 않게끔 하는 이러한 활동들을 대구 서구가 비교적 활동을 많이 해서 전국의 제1위로 선정이 되는 이런 부분은 다른 지자체로 동시에 좀 해야 되겠죠. 네. 네. 이렇게 기관들이 노력하고 있다고는 해도 지금 지자체 정책 자체가 자살률을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책 자체만 보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긴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2016년 3월부터 대구시의 경우에는 광역 자살 예방센터를 대구 가톨릭대 병원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자살 위기 대응 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을 해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구의 자살 사망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광역 자살 예방센터에 대한 정책 전환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자살을 하지 맙시다 홍보하고 캠페인을 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문제들 보면 이 자살 예방센터가 유해 정보를 차단하는 것 말고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우울증, 정신적인 비관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이 자살에 이르게까지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를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좀 상담이나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좀 구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때문에 이 조만간 대구시와 광역자살예방센터에서는 이 관련 기관의 그동안의 활동을 총체적으로 좀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시민정책 토론 청구가 이루어져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지금까지 대책이 자살에 대한 정보들을 차단하는 것이었다면 위기를 가지고 있는 자살 위험군의 시민들에게 좀 SOS 센터가 될 수 있는 상담과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살률은 높아지는데 또 문제가 전담 공무원이 한 명도 없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전담 공무원만이 아니고 관련 예산이 전혀 없는 지자체도 많아요 지금. 국회 자살 예방 포럼이라고 하는 이 연구 포럼이 있고 또 그리고 생명보험회사가 만들어진 이제 공익위원회도 있어요. 이제 이러한 곳에서 합동으로 이제 조사를 전국이 229개 기초지자체입니다. 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인구 10만 명당 자살 담당 예방 공무원이 평균
1.02명, 뭐 한 명이라 보면 되죠. 네. 근데 이마저도 정규직은 0.7명. 그러니까 한 명 중에도 한 명 있는 지자체를 전국적으로 놓고 봐서도 정규직은 채 한 명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대구를 놓고 보면은 대구에는 8개 구군이 있는데 네. 담당 공무원이 있는 곳이 한 곳의 지자체도 없습니다. 네. 없고 경북은 그나마 문경, 고령, 예천에는 있기는 한데 1명, 2명, 3명 정도씩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경북이 23개 시군이니까 지금 문경, 고령, 예천을 제외한 나머지 19개 시군은 담당 공무원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네. 하는 거죠. 이와 더불어 예산을 또 조금 더불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 각 지자체가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느냐, 이걸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전국의 각 기초지자체가 전체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자살 예방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고작 0.016%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나마도 문경이 우리 대구 경북을 놓고 문경이 전체 예산의 0.1% 정도 예산을 책정을 해놓고 있지만은 네. 다른 지역은 없다는 것이고 또 평균에 못 미친다는 것이고 대구의 경우는 겨우 0.008% 그러니까 네. 전국 평균 0.016의 네. 절반 정도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사실 이건 자살 예방과 관련된 이 사전 활동을 안 한다고 못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이와 관련해서는 대구 경북 보건복지단체 연대회의 한송희 상임대표의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관행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들이 대구시의 어떤 상황에 맞게 조금 개선돼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광역 자살예방센터도 그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할 시기라고 봅니다. 여러 부처가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사안이 대구시정의 중심 사안 중에 하나로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네, 이 정도면 대책 마련이 정말 시급합니다. 예산을 늘리든지 지자체 차원의 전담 부서를 신설하든지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자살 예방에 관한 예산이나 대응을 보면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좀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살 예방 조례를 갖춘 지자체가 165곳으로 72% 정도 조례는 제정을 했고, 그런데 전국 229개 지자체 자살 예방 예산을 보면 평균 9,400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대구와 경북이 광역 단위로 놓고 보면 이 예산도 상당히 좀 적은 편인 거죠. 네. 결국 대구시가 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면서 4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캠페인 등을 이게 뭐 강도 높게 좀 벌이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 대구시가 이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도 이만큼의 예산 투입과 적극적인 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한 사례처럼 웃긴 그 피에로를 보면서 자신도 본인도 모르게 웃게 되면서 자살에 대한 욕구가 떨어지게 되는 네. 이런 것처럼 긴급하게 내릴 수 있는 조치와 장기적인 조치들을 좀 분리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전담 부서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지자체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법 제정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관심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의견 덧붙여 주시죠. 저는 우리가 방송 전에 오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좀 이게 대기 시간에 얘기를 좀 나눴는데 네. 사실 개인의 문제를 넘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충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네. 뭐 사회적으로 뭐 강박증, 불안장애 등등이 있거든. 저도 개인적으로 불안장애 하나로서 폐쇄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다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저는 이 경제적인 요인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라는 데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발전하고 경제는 발전하는데 거기에서 나는 미치지 못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복지 강화가 결국 자살 예방, 자살률을 줄이는데 저는 기여를 할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CJ 헬로